하면서 아니 뭐 잘하시는데요. 뭐. 방송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방송이 뭐 이렇게 어려운지 처음 알아요. 변호사님 혹시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동 킥보드 속도가 뭐 시속 70km 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시속 있잖아요. 70km 예. 예. 그런 얘기 혹시 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아직은 뭐 들어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행 그 개인형 이동 장치는 이 등록 관리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개조를 해도 알기 어렵고 아마 단속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이와 같은 개조를 통해서 속도 성능을 높였을 때 안전상의 문제점과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변호사님 먼저 한번 고성능 모터로 교체해서 성능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속도 제한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속도 규제를 해제할 때 적용받는 어떤 이 법률적 규정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 그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에 규정된 자동차 종류를 보면 적어도 그 전동 킥보드 같이 이런 그 개인형 이동 장치도 그 자동차 관리법상 이륜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 규칙 별표를 보면 이륜 자동차, 그래서 뭐 경형, 소형 이렇게 지금 저기 그 구분하고 구분이 있고. 돼 있고요. 네. 그리고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그래서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 발생 장치를 사용하는 3륜 또는 4륜의 자동차. 장치는 지금 현재 전동 킥보드, 그다음에 전동 이륜 평형차,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그렇죠. 이렇게 돼서 지금 2륜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1륜 자동차에 포함이 된다고 된다.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전동 외륜 이렇게 이제 바퀴가 하나인 건데. 그렇죠. 2륜도 아니고 네, 4륜도 아니고, 아니고 3륜도 아니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과연 현재 그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별도의 규정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외륜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수한 네, 경우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전동 외륜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자동차 관리법상으로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저 자동차 관리법상 이륜 자동차에 지금 해당된다고 아까 이제 이 설명을 하셨는데, 자, 속도 규제 장치를 해제하거나 개조해서 속도를 높여 타고 다니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원칙적으로 그 자동차 관리법 35조를 네. 보면 누구든지 그 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뭐 해체하거나 네. 조작해서 뭐 그걸 개조를 하는 경우에는 뭐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조했을 때 네, 일종의 그것도 이제 불법인 거네요. 네, 그러면 불법 개조인 거죠. 그래서 뭐 원동기, 뭐 동력 발생 장치죠. 그다음에 동력 전달 장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조를 하는 경우에는 뭐 자동차의 무단 해체, 조작에 해당하는 거죠.칙은 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재미로든 뭐 하든 간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조작하면 안 되고. 전동 킥보드는 이 자체가 안전하지 않고 뭐 이렇게 서서 타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전도되면 큰 맞아요. 부상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전동 킥보드를 개조해서 속도를 높여 타고 다니면 일단은 자동차 관리법에 이게 처벌이 가능하다. 그건 뭐 명확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각종 뉴스나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현재 뭐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일정 부분 잘못된 정보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비교적 최근에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 관리법상 이륜 승용차로 인정된 형사 판결이 있다고 좀 들었는데요. 판례가 주는 어떤 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랄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최근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예.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 관리법상 이륜 자동차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은 음주 교통사고로 해서 발단이 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음주 사고가 핵심인 거네. 어떤 그래서 이제 전동 킥보드가 이제 지금의 그 개인형 이동 장치로 규정되기 전에 2019년 10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제 A 씨가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뭐 0.18 상태로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충격해서 뭐 피해자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전동 킥보드가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이제
이제 취급이 돼서 이제 차에 해당하고 그리고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이제 위험운전치상 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이제 성립하게 되죠. 근데 검사가 이 사건을 추가해서 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또 기소를 합니다. 이제 검사의 이제 기소 원리는 간단하죠. 이제 전동 킥보드도 차다. 자동차 관리법상 차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운행을 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2019년 10월이면 사실 보면 전동 킥보드 관련 별도의 사실 보험이 없잖아요. 그죠? 없는 보험 가입하고서 뭐 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어떤 시대적 배경을 본다면 검사가 좀 무리하게 기소를 네. 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뭐 기소검사가 아니었으니까 네.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제 그 검사는 이 현행법 위반이 일단 분명하고 그러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이제 기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향후 이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보자 이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결과는 일단 뭐 무죄로는 나왔는데 분명히 그 사회적인 메시지는 분명히 던진 것 같습니다. 자, 보험과 자동차 관리법 이 두 법의 어떤 숨어 있는 연결고리들 간략하게 풀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전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의무보험에 가입을 해야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 검사 입장에서는 뭐 검사는 이제 법을 적용해야 그렇죠. 되는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런 기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법을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적법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대 가능성 유무를 이제 판단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법원이 이제 세 가지를 이제 고려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당시 이제 전동 킥보드가 이제 보급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이용자들은 이걸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되느냐? 라고 거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탈 때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전거를 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고 뭐 보험 가입한다는 자체를 생각을 못 했죠. 생각을 못 그리고 하죠. 모두 다 뭐 그냥 자전거 타듯이 그렇지. 전동 킥보드를 사용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인식도 이제 뭐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한테 이거 당연히 뭐 의무보험에 너희들 가입해야 돼. 뭐 이런 인식 자체가 그렇죠. 뭐 미약했었고. 네. 그리고 이때 뭐 더 중요한 거는 개인이 이제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이제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면 이런 가입 상품들이 많이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그 당시 이런 상품 자체가 없었죠. 뭐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이런 점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이 뭐 그 당시 뭐 누구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서 전동 킥보드를 탈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일종의 이제 적법행위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대 가능성 이런 기대 가능성을 판단해 봤을 때 뭐 적법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대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논리로 해서 뭐 무죄로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나름대로 저 논리가 명확한 네. 그런 판결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되겠네요. 당시에 이제 어떤 저런 법원의 판단은 사회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이 정도까지 처벌하는 건 좀 가혹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황당할 수가 네, 있죠. 당하는 사람 그런 입장에서. 판단을 했는데 향후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향후에는 이제 전동 킥보드에 이제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고 보험도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뭐 언론에서도 아마 이런 이제 사례가 뭐 밝혀지면 아마 언론에서도 이제 이런 사고들이 그렇죠. 대대적으로 또 주목해서 보도되고 사회적 인식이 전동 킥보드도 의무보험에 가입돼야 된다 이런 이제 인식이 점점 퍼지면 아무래도 이제 판례가 다음 사안에서는 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래 어떤 그 사회 변화를 이제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쉬운 건 아니네요. 어쨌든. 자, 그렇군요.
자, 이 판결문을 보니 앞으로 피행 관련 법이 어떻게 보완될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안전조치도 단속 근거도 그다음에 보험도 큰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방송이라 뭐 긴장도 많이 하시고 아, 뭐 긴장. 그랬을 텐데 좀 어떻게 그 소감 한번 간단히 한번 들어보시죠. 참 이게 뭐 방송을 여러 번 했지만 그냥 무심코 봤는데 앞으로는 방송하시는 분들 참 경탄하면서 아이 뭐 잘하시는데요. 뭐. 방송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방송이 뭐 이렇게 어려운지는 정말 처음 알았어요. 다음 주제에서도 이제 더 유익하고 또 재미나게 이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건 재미보다는 좀 가치, 그죠? 그러니까 내용의 어떤 유익성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 내용을 더 알차게 준비하는 게 사실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